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장안의 화제인 K-POP 데모넌터스의 배경이 되었던 실제 한국의 장소들을 모두 직접 찾아가 볼 겁니다. 영화 속 장소들을 직접 방문하고 얼마나 비슷한지도 확인해보고 영화 속에 나왔던 음식들도 먹어보고 주변 관광지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요즘 각종 차트를 휩쓸며 넷플릭스를 넘어 빌보드까지 휩쓸고 있는 K-POP 데모넌터스 속 한국 장소들은 어떨지 바로 함께 같이 가보시죠. 영화의 첫 시작인 헌트릭스가 공연을 하는 이 장소 기억하시나요? 바로 잠실에 위치한 잠실 종합운동장입니다. 이곳은 무려 약 40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국내 최대 다목적 종합 스포츠 단지입니다. 콜드플레이, BTS, 브루노 마스, 마이클 잭슨, 레이디 가가 등등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유명한 가수들이 공연을 한 장소이기도 하고 종합 경기장이기 때문에 축구나 야구, 배구 같은 다양한 프로스포츠 경기와 88 올림픽의 메인 경기장이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워터밤 같은 다양한 페스티벌도 열렸던 장소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2026년까지는 내부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여기가 지금 K-POP 데모넌터스에 나온 헌트릭스가 공연을 했던 그 콘서트장이고요.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공사 중이라서 안쪽은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 저는 주경기장은 공사 중이라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옆 경기장인 야구장은 운영 중이기 때문에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은 이렇게 음식점들도 다양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콘서트장 바로 왼쪽에 있는 분식집에서 K-POP 데모넌터스에 나온 음식들과 따로 가져온 음식들을 포장해서 콘서트장 바로 오른쪽에 있는 벤치에서 캐대원에 나온 음식들로 식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대원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먹었던 음식들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소개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 진라면인데 캐대원에 나온 라면들의 모티브가 진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간 맛이랑 파란색 맛, 요거랑 이제 김밥, 순대, 오뎅 먹어보겠습니다. 김밥 제가 일부러 자르지 말고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이거를 그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먹진 않을 거고,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저는 그냥 이거 베어 먹겠습니다. 베어 먹는 것도 은근히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새우깡이랑 감자깡이거든요. 캐대원에 감자칩이 나오는데 그거의 모티브가 된 게, 저는 딱 봤을 때 새우깡이라 생각했는데 감자깡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 개를 다 샀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밥 먹었으니까 후식으로 좀 먹어주고 이동하면서 중간중간에 간식으로 먹어주겠습니다. 저는 컵라면과 과자도 같이 먹으려고 벤치에 자리를 잡았지만 이렇게 식당 내부에서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실내에서 먹으면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헌트릭스가 살던 숙소입니다. 이곳과 비슷한 장소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타워와 유사합니다. 이 장소를 관람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시그니엘 호텔에서 숙박을 하는 방법인데 50만원대에서 최대 2천만원대까지의 가격대라 숙박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나머지 두 방법은 상대적으로 꽤 가성비 있게 관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서울스카이입니다. 117층에서 123층까지의 가장 높은 전망대를 보유하고 있고, 입장권의 경우 2만원대로 예약이 가능하고 야간권의 경우 사전 예약을 할 경우 만원대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할 경우 주차도 4시간에 4,8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1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다 보면 순식간에 117층에 도착하게 되는데 어딜 봐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경이 인상적입니다. 118층에는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야경을 찍을 수 있는 스카이 데크 존이 있고, 120층에는 서울시가 선정한 야경 명소인 야외 통창 테라스가 있습니다. 하늘이 뚫려 있어서 120층의 바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헌트릭스가 보던 야경의 풍경과 비슷해서 야간 시간대에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이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찔한 높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주의하시고, 스릴을 좋아하신다면 스카이 브릿지라는 액티비티 체험도 있습니다. 서울의 하늘을 가장 높은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다양한 포토존과 망원경 체험존, 굿즈샵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체험존들이 많아서 다양한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좋은 장소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방법은 시그니엘 더 라운지 카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관광지 같은 느낌보다는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휴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2만원대라는 사악한 가격이라서 커피값만 놓고 봤을 때는 가성비라는 말을 하긴 어렵지만 커피 한 잔 마셔도 카페 이용이 가능하고 카페가 79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바라보는 창가 뷰가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석촌호수와 롯데월드도 잘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70층 넘어가면 뷰는 이미 높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전망 좋은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스카이는 입장료도 더 비싸고 음료도 별도로 사 먹어야 되는데 시그니엘 더 라운지는 음료를 시키면 라운지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전망 좋은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시키면 이렇게 귀여운 초콜릿도 하나 주고요. 다 마시면 1회에 한해서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리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2잔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메리카노 말고 다른 음료를 먼저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무료 주차도 2시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공간에 예쁜 스카이시티뷰 커피 2잔과 주차 지원에 친절한 서비스까지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가성비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되실 겁니다. 다만 커피만 마실 경우에는 따로 자리 예약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해야 되는데 창가 좌석을 원한다면 오픈 시간대에 일찍 가셔서 자리를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거의 오픈 시간대에 맞춰 가서 창가 좌석을 배정받아서 여유있게 휴식도 하면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같은 다양한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서울스카이,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여유있는 휴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그니엘 더 라운지 카페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미가 목이 좋지 않아 헌트릭스 멤버들과 같이 방문한 이 한의원, 바로 서울 한방진흥센터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서울 제기동에 위치한 장소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바로 앞에는 참다정이라는 한방 카페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카페 메뉴부터 한국 전통 음식, 전통 차, 전통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는 전통차인 쌍화차와 바나나 인절미를 시켰습니다. 인테리어도 굉장히 전통적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K-POP 데몬헌터스에 나온 전통차입니다. 이거 마시면 이제 나도 노래 잘해지는 거 아니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뭐? 그리고 한방진흥센터는 보재원 한방체험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렇게 1인 기준 단돈 5,000원에 한의학으로 발 마사지와 손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온열 안마 매트에 누워서 안마를 받으며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한방약초로 조격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방문했을 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도 있는데 입장료가 1,000원으로 저렴한 편이고 한방 체험 프로그램을 결제하면 박물관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물관도 여유있게 구경하기 좋고 또 마지막엔 이렇게 의복 체험도 가능합니다. 20분 정도로 짧은 시간이지만 인증샷 남기기에는 충분한 시간과 배경이라서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The powers to hon moon. 이 모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데 1인 5,000원밖에 들지 않아서 가성비가 너무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약은 인터넷 예약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아서 현장 예약은 당일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평일은 여유가 있으나 주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아서 원하는 시간대에 체험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찍 방문하셔서 시간대를 예약하고 맞은편 카페에서 여유도 즐기다가 한방진흥센터 체험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소는 바로 사자보이즈가 처음 버스킹 공연을 했던 명동입니다. 명동의 예술극장 앞으로 오면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바닥 타일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캔뚜껑은 아니지만 이렇게 명동 예술극장 앞에는 사전 예약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을 할 수 있다는 버스킹 공연장 무대도 있습니다. 공연장도 있는데 버스킹 해볼까요 저도? 여기 뭐 사전 예약하면 버스킹도 할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사전 예약을 안 해서 너무 버스킹을 하고 싶지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또 너무 몰려들면 안 되니까. 그 외에도 주차금지 표지판부터 차 없는 거리 표지판, 이니스프리, 은행 등등 현실 반영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또 명동에는 수많은 쇼핑센터와 식당, 길거리 음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길거리 음식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는 2가지 음식을 선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사자보이즈의 명동 길거리 버스킹 장면에서 나왔던 핫도그를 사서 맛있게 먹어줬고 두 번째는 시작 장면에 나왔던 호떡도 사서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그리고 명동 근처에 명동 성당이라는 장소도 있는데 이곳도 웅장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파인즈 카페에서 이렇게 예쁜 뷰를 감상하며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사실 명동이 관광객들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물가가 싼 편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쇼핑과 먹거리, 기념품들이 많아서 왜 외국인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장소인지는 알 것 같은 장소였습니다. 저는 한국인인데도 이곳에 오니 여행 온 느낌이 나더라고요. 다음 장소는 루미와 진우가 단둘이 처음 만났던 장소. 이곳의 모티브 장소는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청계천과 종로를 기준으로 북쪽의 마을이라고 해서 지어진 북촌 한옥마을은 조선시대 양반과 왕족이 실제로 살던 장소로 지금도 굉장히 많은 한옥이 남아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꽤 많습니다. 캐더원에 나온 장소와 비슷한 장소는 북촌 전망대라는 곳에 가시면 비슷한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쪽이 북촌 전망대인데 입구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이쪽이 개인 사유지라서 뭐 따로 없습니다. 간판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3층에 올라가서 입장료를 1인당 3,000원만 내면 이렇게 멋진 전망대도 감상이 가능하고 거기에 간단한 커피, 녹차, 주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크진 않지만 굉장히 가성비 있게 구경도 하고 음료도 마실 수 있습니다. 전망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북촌 한옥마을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조금 멀긴 하지만 이렇게 롯데월드 타워와 남산타워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지붕 위를 걸을 수는 없으니 이렇게 전망대에서나마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관광객 방문 제한 시간은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방문 제한 시간대라 늦게 오면 다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진우가 과거를 회상할 때 나왔던 장소. 바로 종로구에 위치한 경복궁입니다. 특히 경복궁의 근정전이라는 장소가 캐대원 속 나온 장소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경복궁에서 가장 크고 장엄한 건물이고 경복궁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큰 복을 누리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진 경복궁은 한국 전통의 건축미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고 다양한 건축물과 다양한 산책로가 많아서 여유있게 구경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게다가 입장료가 1인 3,000원이지만 이렇게 한복을 입으면 무료 입장이 되어서 한복을 입고 경복궁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도 외국 가면 그 나라의 전통의상 체험을 꼭 해보는 편인데 반대로 한국에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즐겁게 관광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니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한옥 카페도 있고 카페 안에는 음료와 다양한 굿즈도 팔고 있어서 구경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는 루미와 진우가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했던 낙산공원입니다. 이곳은 특히 야경이 예쁜 장소로 유명해서 저도 야간에 방문을 했는데요. 공원 안에 성곽길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길 따라 가볍게 산책하기도 좋고 야경도 예뻐서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루미랑 진우가 몰래 만났었죠. 그 편지를 받아서 서로에 대한 오해도 조금씩 있다가 오해도 풀리는 그런 장소. 여기 뭐 나와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진우가 루미를 기다릴 때 나왔던 이 익숙한 돌담길, 이렇게 성벽에 네모나게 구멍이 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바로 총안이라고 부르는데 옛날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으면서 방어용 무기를 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바깥에서는 안쪽을 보기 어렵고 안쪽에서는 밖을 향해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전쟁 당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성벽 위에 올라가는 건 금지되어 있으니 루미처럼 성벽 위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누가 성벽 위에 올라갔나봐. 그리고 캐대원에서 냉면이 나왔었는데 낙산공원 근처에는 유명한 냉면 맛집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하신다면 냉면은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낙산공원 말고도 비슷한 장소가 또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남산공원에 위치한 백범광장입니다. 이 장소도 낙산공원과 비슷한 돌담길을 가지고 있고 남산타워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담길에서 남산타워도 보입니다. 그래서 남산과 같이 묶어서 방문하기도 좋고 산책 코스가 잘 되어 있어서 주변 풍경 구경하면서 가볍게 오르기 좋습니다. 이렇게 광장 위로 올라오면 백범광장이라는 이름답게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동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잔디 공원도 있는데요. 이곳은 취사를 제외한 피크닉은 가능해서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피크닉도 즐기기 좋습니다.
헌트릭스가 열차 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악기들과 싸우는 장면, 이 장소는 바로 청담대교입니다. 이곳은 한강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열차 위에 바로 자동차들도 지나다니고 있어서 굉장히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양역 내려오면 바로 밑에 있는 다리고요. 여기는 지하철이지만 바깥이 보여서 또 뷰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지하철을 타면은 타고 나갈 때 나오면서 바깥의 풍경도 보이고 한강도 보입니다. 날씨 좋을 때는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 장소는 바로 다음 장면인 섬유원지역이라는 장소와도 이어지는데요. 캐대원 안에서는 섬유원지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모티브가 된 게 지금의 이제 자양역이고, 자양역의 옛 지하철 이름이 뚝섬유원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양역으로 오면 이렇게 캐대원 속 지하철과 비슷한 풍경을 볼 수 있고요. 카메라가 없어지면 안 돼서 지하철을 타진 못했고 이렇게 헌트릭스와 비슷한 하차감을 느껴보았습니다. 자양역 근처에는 바로 한강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는 강을 보면서 산책하기도 좋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강바람을 맞기도 좋습니다.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새롭게 생겼는데 여기 오션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가본 오션뷰 스타벅스 중에 손가락에 꼽을 수준의 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강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곳도 많고 치킨과 맥주를 한강뷰를 보며 즐길 수 있는 곳도 많아서 여유있게 즐기기 좋은 장소입니다. 다음 장소는 헌트릭스가 골든을 첫 발표할 때도 나오고 진우가 사람들을 남산 스타디움으로 끌어모을 때 나왔던 대형 전광판이 위치한 장소, 이곳은 삼성역에 위치한 코엑스입니다. 삼성역 6번 출구로 나오면 이렇게 바로 대형 전광판이 보이는데 1620제곱미터의 크기로 단일 LED 전광판 중에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크기 중 하나인 전광판입니다. 영화에서 나왔던 버스 정류장도 코엑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엑스에 방문하신다면 별마당 도서관도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높이가 무려 13m에 달하는 거대한 오픈형 도서관으로 약 7만여 권들의 책이 있고 공간이 예뻐서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서점이어서 구경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편하게 쉬기 좋은 공간입니다. 이 외에도 코엑스에는 다양한 쇼핑 공간과 먹거리들도 많아서 여유롭게 한 공간에서 관광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형 전광판이 비슷한 장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회원역 근처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전광판만 놓고 봤을 때는 코엑스가 가장 비슷하지만 캐대원 속 전광판 뒤에는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코엑스에선 전광판 뒤에 남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전광판에서는 전광판 뒤를 보면 이렇게 남산타워가 보이기 때문에 뒷배경은 오히려 신세계 백화점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면 이렇게 멋진 미디어 아트를 경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는 남산입니다. 아쉽게도 남산 스타디움이라는 장소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오랜만에 남산을 올라가 봤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하며 현대적인 풍경과 전통적인 풍경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연인, 가족들과 사랑을 맹세하며 걸어두는 자물쇠는 언제 가도 인기가 많고 개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다 자물쇠예요. 와, 진짜 많다. 여기도 자물쇠, 저기도 자물쇠, 위에도 자물쇠, 밑에도 자물쇠. 전망대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우선 케이블카를 타고 서울 시내를 구경하며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요. 남산 둘레길은 산책로로도 괜찮기 때문에 날씨가 좋을 때는 주변을 구경하면서 산책하며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망대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남산타워 전망대도 따로 있지만 입구에서 봐도 뷰가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에 굳이 올라가지 않고 여기 전망대 앞에 앉아서 뷰를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산에는 돈가스가 유명해서 남산에 오면 한 번쯤 먹어줘야 되는 돈가스, 이렇게 전망대에서 먹으니까 또 새롭고 맛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편의점이나 카페, 식당 등등 편의시설도 많았고 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들과 포토존도 많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소는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이곳은 K-POP 데몬헌터스에 나온 장소는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방문한 이유는 요즘 K-POP 데몬헌터스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덩달아 인기가 많아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굿즈 때문인데요. 캐대원에 나온 호랑이와 비슷한 모양의 굿즈도 있고 그 외에도 오직 국내 수작업으로 만든 정성스러운 한국적인 굿즈 때문에 굿즈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 굿즈를 사려고 오픈런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해보니 굉장히 다양하고 한국적인 굿즈들도 많아서 저도 사고 싶다고 느끼는 제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굿즈가 약간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미 품절이 돼 있어요.
사람 보는 눈들이 다 비슷비슷한가 봐요. 거기다 메인인 박물관은 무료 입장이 되어서 역대 최다 관람객 방문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 박물관 관람에 지장이 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박물관이 엄청 커서 막상 들어가면 관람객이 분산되기 때문에 관람은 쾌적하게 가능합니다. 정말 하나하나 자세하게 잘 살펴본다면 하루 동안 돌아도 모자랄 정도의 크기더라고요. 제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도 충분히 루브르에 버금가는 웅장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사람이 많아서 줄을 서야 될 때는 짐을 최소화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쪽에서 입장하기 전 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가방이 없는 사람은 거의 바로 입장이 가능하나 가방을 가져가면 검색대에서 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입장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 투어까지 잘 마치고 저는 마지막으로 캐대원에 나왔던 국밥까지 먹어주면서 K-POP 데몬헌터스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식사까지 맛있게 잘 했고 K-POP 데몬헌터스에 나온 장소들을 이렇게 또 돌아봤는데 저는 좀 날씨가 더울 때 돌아서 더운 거에 대해서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것 빼고는 그래도 또 영화에 나온 장소들을 찾아가보고 그 주변에도 관광지들이 꽤 많아서 이런 식으로 관광하면서 여유롭게 돌아보는 거 굉장히 또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또 굉장히 재밌게 투어를 했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뭐 이런 식으로 투어를 빡세게 돈다기보다는 한 장소 한 장소 다 그 장소마다 특색이 있어서 원하시는 장소를 찾아서 여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